이거는 개포 위에 지금 벌이 똥을 싸는 건데요. 이렇게 일자로 지금 깨끗하게 나왔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강한 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약간 퍼진 듯한 이런 거는 의심이 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100% 병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벌똥이 이렇게 깨끗하게 일자로 쭉쭉 뻗어 나온 게 건강한 벌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제가 역계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보다 여기가 가장 개상을 올리면서 개상이 가장 늦게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라 중간에 지금 개상을 올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역계상을 그냥 동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보시면 벌통 입구는 여기고요. 여기가 벌통 입구입니다. 이 벌통은 지금 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역계상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자, 벌통 입구가 여기고, 제가 겨울에 보호는 지금 상태와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쓰는 개포죠. 이게 겨울에 맨 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렇게 보온개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개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온개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탕봉지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뒤집습니다. 설탕봉지는 뒤집어서 비닐이가 위로 가게 벌에 가지 않게. 그리고 보시면 보온제가 들어있는 이 정도 양은 반드시 설탕봉지를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띄워 놓고 위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겨울을 놨습니다. 겨울을 놨고 나면 이제 겨울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봄에 봄보를 깨웁니다. 봄보를 깨우면 이제 역순입니다. 이 상태와 반대로 들어가죠. 안에 이제 압축을 하고, 벌이 많으면 석장 압축하고 밥장 놔두고, 뭐 밥장을 하나 원래 빼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빼고 뒤쪽에 놓습니다. 뒤쪽에 놓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봄벌과 밥장, 그 다음에 앞에 밥장 이렇게만 놔두고 요건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보온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봉지를 이제는 이제 화분떡을 올려놓죠. 올려놓고 설탕봉지를 거꾸로 씌웁니다. 겨울을 날 때, 보온할 때는 비닐이가 위로 올라오지만 봄벌을 깨우고 나면 비닐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양 끝트리가 약간 나오게끔, 벌보다. 그래야만 보온제를 올리고 이 보온제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살 눌러줘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개포를 올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봄벌을 깨우는 겁니다. 이 상태가 봄벌을 깨우는 상태입니다. 설탕봉지 가쪽으로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벌은 습기에 취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습열로 인해서 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기가 습을 만나면 벌이 죽습니다. 추워서 죽는 거죠. 그래서 설탕봉지 끝을 띄워 놓으면 안쪽에 습이 절대 차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설탕봉지 끝을 약간 띄워 놓는 겁니다. 이게 뭐 비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이 상태로 해서 봄벌을 깨워 놨습니다. 봄벌을 깨워 놓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개상이죠. 역개상. 기존의 개상은 이 통을 열고 우회를 걷어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벌이 확장이 됐겠죠. 확장이 돼서 경리판도 뒤로 물러가고 앞에 것도 개상 올라갈 정도 되면 이 앞에 것도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소비를 넣어주겠죠. 그럼 소비를 넣어주면 이제 지금 6매인데요. 보통 7매, 8매 되면 이제 그 보온제를 빼죠. 6매 지나고 7매 정도 되면 7매 정도 되면 소비 들어가고 둘, 넷, 여섯, 일곱 7매 되면 거진 보온제를 뺍니다. 뒤에 거를 그냥 안 빼시는 분도 있고 빼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재량이고 또는 날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7매 되고 8매가 되거나 이제 8매가 올라가죠. 8매가 되면 벌이 꽉 찬 상태가 돼 버립니다. 꽉 찬 상태가 되니까 이제 개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둘, 넷, 여섯, 여덟, 8매가 벌이 차면 이제 개상을 올리는데 보통 뒤에 밥장을 빼서 개상으로 올립니다. 개상으로 올려놓고 뭐 한 매는 안 되니까요. 이제 두 매 정도 벌이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게 밥장입니다. 이게 밥장이죠. 밥장을 빼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밥장이 있으면 또 하나 올리겠죠. 근데 밥장이 없고 나머지는 봉판이고 새끼다 그러면 앞쪽에 봉판이 되어 있는 이제 갓 터져 나올 벌을 빼서 위로 올립니다. 밥장과 같이 올리죠. 그러고 나서 밀착시키고 뒤에 쟁이판 놓고 그 다음에 개상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날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춥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벌 키우는 벌쟁이들이 위에서 덮고 이 안에 이제 비닐이가 들어갑니다. 비닐이 넣는 분도 있고 뭐 많은 게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넣고 개포를 밑으로 깔아 내리는, 이렇게 깔아 내려서 보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다가 또 보온제를 또 추가로 넣어주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열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크죠. 소비는 2장밖에 안 들었는데 벌이 올라와서 밑에 있는 열이 위로 다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위에를 전체를 가려줘 버리면 열 손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온을 해 나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열이 벌 양이 좀 되고 하면 이제 여기서 추가 소비를 넣어주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도 아직 날이 추운 기운이 있다 보니까 또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또 개포 넣고 밑에를 접어서 그래야만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기존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는 역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6, 7, 8매라고 하고요. 8매라고 하고 벌이 꽉 찼습니다. 꽉 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벌을 다 빼냅니다. 빼내서 2층을 올릴 이 개상에다가 벌을 옮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벌이 있는 상태입니다. 벌이 있는 상태고, 자, 6장이라고 합시다. 자, 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상을 올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벌을 개상으로 다 옮깁니다. 대신 옮길 때 이 배열은 흐트리지 않습니다. 원래 1, 2, 3, 4, 5, 6이니까 똑같이 옮겨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왕이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끌어올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끌어올리고 뒤에는 역시 경기판을 대줍니다. 그러면 개상을 올릴 정도 되면 위에 보온제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짓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온제를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제 혹시나 날씨 따뜻한 곳은 이제 만약에 상관이 없지만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면 위에도 똑같이 보온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날씨가 추운 지역 같으면 여기다가 보온제를 넣고
혹시 벌들이 갉아먹지 않게 격리판을 넣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 벌은 1층에 있던 벌을 그대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이제 밑에가 문제입니다. 요건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1층에 있던 벌이 그대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밥장이 있습니다. 밥장을 놓고 이제 소초를 넣어줍니다. 뭐 소비가 있으면 소주피 넣어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소초를 지를 때 손실이 많기 때문에, 벌 손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비가 없으시다면 소초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와 소초를 섞어 넣는다면 소비가 앞쪽으로 가고 소초는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매벌을 만듭니다. 그러면 맨 뒤에 거, 이게 5매죠. 5매를 경리판을 쳐줍니다. 경리판 쳐주고, 이건 밥장입니다. 마지막 건 밥장을 넣어주십시오. 밥장을 넣어주시고 5매나 6매를 넣고 5매 같으면 둘, 넷, 다섯 5매를 넣고 경리판 넣고 뒤에 밥장, 꿀소비죠, 꿀소비. 또는 6매를 넣고 경리판 넣고 뒤에 밥장, 5매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가 하나 없으니까 5매로. 자, 5매를 넣고, 이거는 소초나 소비입니다. 이게 소초 같으면 뒤쪽, 그 다음에 소비는 앞쪽. 만약에 소비가 하나도 없다면 전부 소초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벌이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소비가 있는 분들은 소비는 앞쪽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에 넣어 주시고 소초는 뒤쪽으로 넣어 주세요. 여기까지가,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벌통, 1층에 있던 벌통은 2층으로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이제 월동준비하려고 썼던 거죠. 이 설탕 봉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면 한쪽은 이렇게 비닐이가 붙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비닐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닐이가 붙은 건 2층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씌워줘야 되겠죠. 2층에다가 다시 씌워줍니다. 반드시 끝트리는 남겨 놓으시고, 왜냐면 이쪽으로 해서 습기가 나갈 수 있게끔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를, 밑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 우회를 왜 띄우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1층의 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에 보온을 다시 해줍니다. 보온을 해주고 이렇게 다 올려서 2층 대상에 벌을 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층에 소비나 소초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원래는 겨울을 날 때는 뒤쪽을 띄워 놓습니다, 설탕봉지가. 그러나 개상을 올리면, 이걸 역개상이라고 하는데, 말이 역개상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거꾸로 올린다 그러는 거죠. 뒤쪽에를 띄워 놓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앞쪽을 띄웁니다. 이렇게 비닐봉지가 없는, 비닐봉지가 안 붙어 있는 설탕 봉지를 거꾸로 놓습니다. 거꾸로 놓고 앞부분에 소비 한 칸이죠. 소비 한 칸이나 두 칸입니다. 저는 두 칸을 놨습니다. 작년에 두 칸을 놨으니까 두 칸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칸을 비워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밑에서 입구에서 벌이 들어오면 2층에 벌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 있어야만 2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비 두 칸을 남겨 놓고 그대로 이 상태를 놔서 벌을 2층으로 올립니다. 이 상태 놓고 벌을 2층으로 올려 놓습니다. 어차피 2층에 벌이 있기 때문에 뭐 밑에 설탕봉지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위에서 도는 열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위에 타격을 입습니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공기와 위에 있는 공기가
한순간에 섞여버리면 그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비 2장을 남겨놓고 설탕봉지를 덮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벌이 계속 드나들고 안에 2층이 깝깝해집니다. 지금 설탕봉지를 이만큼 가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깝깝해집니다. 그러면 그 벌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소비 앞에 2장에 벌이 붙습니다. 위에서 벌이 넘쳐나는 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장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이제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화분을 채취할 정도는 안 되고 벌이 먹고 살 정도의 화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빨라지고 그 남는 벌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여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소비 2개에 알을 낳습니다. 벌이 모여있기 때문에. 알을 낳고 나면 뒷공간이 이제 밀려나겠죠. 여왕이 뒤로 가서 알을 낳아야 됩니다. 왜? 이 뒤쪽에 밥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벌들이 여 앞에 있는 밥통에서 밥을 퍼가기도 하지만 이 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뒤로도 갑니다. 뒤로도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네들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소비 2장에 새끼를 놓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설탕봉지가 가려져 버린 거죠. 가려지는데 이게 지네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벌이 갉아내기 시작합니다. 갉아내기 시작하는데 설탕봉지가 이렇게 씌워졌죠. 그 앞에 소비 2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갉아내느냐? 앞에 소비 하나에 벌이 채우고 두 개 채우고 나면 이 세 번째 소비가 지네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설탕봉지 때문에 가려져 버리니까 이걸 갉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갉아내느냐? 이렇게 갉아냅니다. 반원식으로 갉아내죠. 그래서 뒤에 소비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확보가 되면 이걸 또 갉아냅니다. 반원식으로. 그래서 소비가 하나, 둘, 석장이 되는 거죠. 석장이 되는데 벌이 또 늘어나면 또 갉아냅니다. 그러면 넉 장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벌이 늘어나면 또 갉아냅니다. 반원식으로 갉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6장이 다 차면 이 뒤에 공간만 남습니다. 근데 이 설탕봉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입구에 우리가 화분을 따기 위해서 그 화분 채취기를 설치하죠. 그러면 화분 채취기 안에 이 설탕봉지 찌꺼기가 들어옵니다. 그 화분 채취기 안에 이 찌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확장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분 채취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설탕봉지 찌꺼기,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 빼내서 좌우로 흔듭니다. 착착착 흔들고 입으로 후 불면 바람에 설탕봉지가 자기네들끼리 엉켜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설탕봉지를 쓰라는 거죠. 근데 달력을 넣어버리면, 설탕봉지가 없어서 이 중간에 달력을 넣어버리면 그 달력하고 화분하고 섞여서 이걸 분리하는데 선풍기를 갖다 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달력 같은 경우는 좀 무겁기 때문에 같이 화분 채취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벌들이 갉아내서. 그러다 보면 화분하고 설탕봉지하고 섞이는 건 흔들어서 바람으로 훅 불면 지네들끼리 뭉쳐서 날아가지만 달력이나 다른 종이는 뭉치지 않습니다. 뭉치지 않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분리를 해야 됩니다. 화분과 설탕봉지를, 달력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노동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달력이나 다른 종이를 쓰지 마십시오. 반드시 설탕봉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설탕봉지하고 화분하고 섞였을 때 좌우로 이 화분 채취기를 들어서 좌우로 탁탁 흔들어서 그 설탕봉지끼리 엉키면 훅 하고 바람이 불면 설탕봉지만 날아갑니다. 그리고 화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설탕봉지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역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밀층에 있는 걸 2층으로 다 끌어올리고 1층에는 소비나 소초를 6개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설탕봉지를 막아주고, 설탕봉지를 막을 때 2층에는 빈 공간에 설탕봉지를 채워줬지만 1층은 반대입니다. 벌이 올라다닐 수 있게끔 앞 공간에 설탕봉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소비 2장 정도를 띄우시면 됩니다. 앞쪽에 띄워주시고, 그러면 벌이 들어와서 2층에 왕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활동을 하다가 벌이 양이 넘치면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소비 2장에 뭉쳤다가 양이 많아지면 설탕봉지를 긁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리는 이렇게 타원형식으로 긁어내면서 벌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분명 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왜? 1층에 6장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분봉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벌은 안전하고. 왜? 열은 2층에 있는데 2층은 봉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고 1층에는 지네들이 감당이 안 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확장은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만상이 되면 이제 1층에 6장 소비가 다 차면 곧 아카시아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카시아 들어오기 한참 전에 1층이 다 찹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우리가 내금을 하면서 나머지 설탕 봉지는 필요가 없으면 6장 소비를 거의 다 채웠다. 그러면 빼내버리면 됩니다. 설탕 봉지는 빼내고 교광판을 딱 씌워주면 그걸로 이제 아카시아 꿀 딸 준비가 끝나는 거죠.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겁니다. 설탕 봉지를 비닐이 있는 건 2층으로 올라가서 뒤에 여유 공간 남는 거, 이거 남겨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닐이가 없는 건 1층에 놓고 앞에 여유 공간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건 소비 6장 또는 5장 놓고 뒤에 밥장 하나, 가림판 놓고 병리판 들어가고 가림 그 뒤에 밥장을 하나 넣어주면 좋고요. 근데 이게 안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밥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비는 넣는데요. 앞쪽에는 사양수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은 해주는 상태고, 그리고 소초를 넣는 분들은 반드시 설탕물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소초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넣었다면 벌 양에 따라서 설탕물을 넣어주지만 만약에 소비가 아니라 소초를 넣었다 그러면 무조건 설탕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초를 지어 나가면서 여왕이 내려와서 알을 넣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초 넣으시는 분 반드시 설탕물을 사양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동을 안 하고 고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남희 강사가 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양수를 공급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했다고 하시니까요. 이동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정하시는 분, 혹시 취미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 또는 소량의 벌을 가지고 업으로 하시되 소량의 벌을 가지고 고정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이동하시는 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시 본인들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고정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역계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상이 올라갈 시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문의를 해서 역계상을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계상에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장수지역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계상 촬영을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월 초에 내금하면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